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평화 위협을 막기 위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리죠. 영국이랑 미국이 그냥 맞다이를 깐 게 아니야. 미국은 당시 신생국가로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국력이 진짜 개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물심양면으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미국을 지원하던 프랑스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1793년에는 단두대에 모가지가 날아가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저 프랑스는요, 유럽 당시 수많은 국가들, 특히 왕국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국,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도 수출할 거다 쟤네들. 당시 수많은 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모가지 날아가는 꼴을 두고 보겠습니까?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이때 스페인이 프랑스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봐야 돼.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던 게 아니다, 스페인은. 근데 공화정 프랑스랑은 사이가 안 좋아진 거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 이미 근데 당시에 프랑스 시민군대는요, 원래 프랑스 왕국의 군인들도 참여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군인들이라던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귀족들까지도 프랑스 시민군들을 지지하고, 어차피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어쩌겠느냐. 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때 유럽의 스페인 본토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한테. 그래서 스페인이 다시 루이지애나를 프랑스한테 토해내요. 원래는 안 줄라 그랬어, 스페인이. 너네는 왕정이 사라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고 우리 스페인의 왕까지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줄라 그랬어, 이거를. 결국은 돌려줍니다. 이때가 언제다? 1801년이었다. 1801년이면요, 제1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다 해먹을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거는 1804년부터야. 이때 프랑스가 3통령 제도를 하던 나라예요. 제1통령, 제2통령, 제3통령. 근데 제1통령 1799년부터 나폴레옹이었어. 제1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외교, 국무, 전쟁, 전쟁관리, 해양, 식민지, 내무 다 해. 너네는 사법이랑 재무나 해. 내 눈에 거슬리면 니네도 나가야 되는 거 알지? 그런 입장이야 지금. 사실상 제2통령, 제3통령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제1통령이 다 해먹는다. 나폴레옹이 프랑스한테 스페인이 루이지애나를 돌려주게 된 거죠 지금. 요 지도는 나폴레옹 때 돌려준 거다. 1801년에 돌려받았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 근데 1803년에 2년 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걸 팔아먹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프랑스 식민지가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네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에서 당시 프랑스가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서 부려먹고 있던 그 흑인분들 있잖아. 그 양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그거를 진압을 못합니다. 머리가 아파진 거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진압을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될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금? 나폴레옹이 지금 유럽 전역을 휩쓸고 연병 난리를 칠 때였잖아요. 근데 저 멀리 아이티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민지 관리가 잘 안 되던 거예요 당시에. 영국이랑 스페인이랑도 지금 싸워가야 되고 지금 유럽 본토에서도 싸우느라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저 북아메리카에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식민지를 관리하겠나 싶은 거야, 나폴레옹 입장에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고민을 해. 그냥 이거 팔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이런 팔아먹을까 고민을 할 때 따끈따끈한 신생국가 미국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걸 우리가 살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은 스페인 식민지고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지애나라고 해요. 그 루이지애나 아래에 뉴올리언스라는 지금 도시가 있는 거야. 미국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육로가 발달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북쪽에서 채취한 원자재나 목재나 기타 등등 생산한 어떤 물건들을 바다까지 빨리 가져오려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뉴올리언스 항구까지 빨리 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항구만 필요한 거예요. 뉴올리언스 도시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나폴레옹 프랑스한테 제시를 합니다. 야, 나폴레옹아, 요새 바빠 너네. 우리 뭐 다름이 아니라 $10,000에 뉴올리언스가 좀 필요할 것 같네. 요새 돈도 좀 후달린다며 전쟁하느라 $10,000에 좀 여기만 좀 팔까? 우리 좀 사고 싶은데. 그러자마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얘기를 합니다. 잘됐다. 너네 이거만 안 돼. 1+1으로 뉴올리언스 항구 플러스 요 전체 1,500. 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처음에 뉴올리언스 도시만 $10,000에 살려다가 프랑스가 전체 1,500 불어가지고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오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 영토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영토가 지금 요 스페인 식민지 빼고 여기까지는 다 먹은 거네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은 지금 딱 보이시죠? 여기서 해먹고 있었네. 미국이 여기서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뭐 팔아먹든 사든
하든 말든 간에 영국은 여기서 해먹고 있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이미 이 알래스카까지 먹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영국은 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1800년대가 됐는데도 왜 지금 여기까지는 안 가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미국의 중서부에서 시작되는 로키 산맥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4400m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던 겁니다. 영국이. 내버려 둔 거야 그냥. 뭐하러 먹어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여기 야 이거 만년설이다 만년설. 이걸 어떻게 갈 거야. 험하기도 엄청 험하고 답도 없는 거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 가서 현재의 캐나다 영토처럼 다 먹은 거는 1825년쯤 되어서야 다 먹은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이제 미국의 바로 위에 있었고 영국 입장에서 배가 아픈 거지. 방금 전까지도 우리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들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땅이 넓어지고 똑같은 거야. 영국은 얘네가 잘 나가는 걸 원치도 않았고 짜증나는 거야. 그냥 다 우리 땅이었는데 원래 영국 입장에서는. 게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미국이 나폴레옹 편을 오지게 잘 들어줬었어요. 나폴레옹한테 군수물자도 팔아먹고 막 식량도 팔아먹고 전쟁물자 팔아먹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영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영국이 요 미국과의 국경 지역 있죠. 여기서 영국이랑 친하던 원주민, 미국이랑은 사이가 더럽던 원주민들을 부족들한테 총이랑 칼자루 쥐어주고 괜히 미국 영토 가서 시비 걸고 어그로 끌고 다시 캐나다로 튀고 그런 걸 계속해서 해요. 일부러 미국이랑 프랑스가 그 무역하던 대서양에서도 영국 배가 가가지고 이제 막아서고 방해하고 그런 짓을 해. 영국도 당시에 미국이랑 괜히 맞다이 까면은 나폴레옹이랑 싸우던 영국 입장에서 굳이 저 북미에서 또 미국이랑 싸워봤자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맞다이를 대놓고 까면 안 되니까 일부러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던 거죠. 자, 그러다가 미국이 결국에 개빡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미국이 개빡쳐서 1812년 캐나다를 쳐들어갑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연도수거든요. 그냥 이런 건 참고하시고. 미국이 당시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영국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요 위에 영국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개 탈탈 털립니다. 진심으로. 1814년 박살난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1814년 불난 미국의 백악관이에요. 미국이 지금이야 초강대국이지만 1800년대 초중반에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땅만 그냥 개넓던 나라지 인구가 많던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이 세고 막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 미국이. 그래서 전쟁이 결국 영국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영국도 이제 급한 거야.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설치고 다니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국이 미국한테 먼저 평화롭게 우리 좀 평화 조약 맺고 좀 조용히 이제 살까 하면서 이렇게 끝내요. 그냥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 영토는 점점 서부로 넓어집니다. 보면은 1803년에 프랑스한테 구매한 거 1818년에 영국으로부터 획득했고 영국한테 획득했고 멕시코한테 획득했고 텍사스 공화국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 영토가 되어가요. 알래스카 빼고. 한편으로 이제 영국은 위에서 캐나다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다.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게 반다요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죠. 해쳐먹고 싶어하던 정치꾼이나 특정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저 본국이 개 같아서 독립을 그냥 일으키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그래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스페인 본국이 짜증나가지고 캐나다도 영국 본국이 짜증난다면서 갈라지겠다가 쿠데타들이 여럿 일어나요. 캐나다 지역에서도. 그 양반도 영국 출신이야. 영국인이고. 당시 캐나다는 프랑스 출신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영국 출신 사람들도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내 정치가 좀 불안정한 지역이었어요. 캐나다에 살던 영국 출신 캐나다 사람과 프랑스계 출신의 캐나다 사람들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1837년에 캐나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이 소수의 영국인들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고 짜증난다고 이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진압이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영국도 쿠데타를 진압을 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얘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꾸 이 영국의 캐나다 이 식민지에서 쿠데타 일으키면은 계속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당시 영국이 총독을 보냅니다. 캐나다에. 그 사람이 더럼이에요. 그리고 더럼 총독이 보고서를 냅니다. 더럼 보고서라고 부르는 더럼 리포트.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계 캐나다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프랑스계의 사람들이더라도 이미 수백 년을 거쳐서 지금 몇 대 손이 됐다. 저 사람들은 프랑스 본토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역사와 문화도 없는 사람들이다. 즉 얘네들 잘 구실리면 영국에 동화시키기에 적합하고 빨리 동화시켜야만 한다. 얘네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영국이 캐나다 지역에 자치권을 줍니다. 외교와 군사권만 빼고 니들이 법을 만들고 니네 문화대로 살고 싶은 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거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때부터 이제 영국이 의도했던 게 뭐냐면은 우린 영국과 다른 캐나다 사람들이야. 프랑스 개
인종계든 아니면 흑인으로 끌려왔었든 아니면 백인이든 영국계든 누구든 간에 영국과 구별된 우리 캐나다인으로서의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867년부터는 아예 영국이 싹 다 캐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지역을 원래는 각자 이제 다르게 불렀었어요. 근데 다 통폐합을 해서 캐나다 니네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캐나다도 고민이 있었어요. 영국령 캐나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미국이란 국가는 하루하루 인구가 불어가고 국력도 세져가는데 영국의 캐나다는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캐나다 통계청 자료인데 1860년대에 캐나다 인구 다 합해봐야 350만 명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300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적은 거야 캐나다 인구가 도대체. 미국인들이 당시 1800년대만 해도 저 때는 그냥 거라고서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야. 1860년대만 해도요 쟤는 좀 만만한데 그냥 쳐들어가서 우리가 먹자. 그래도 이상할 게 없던 시기란 말이야. 지금처럼 전쟁이 함부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든 이 캐나다를 지켜내려고 1800년대 중후반부터 캐나다 이민자들한테 이주 비용 줘, 이주하면 정착 비용까지 줘가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캐나다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민을 들어간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1900년에서 1914년 15년 동안 300만 명이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이거 덕분에 이제 그나마 캐나다가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오죠. 대공황 시기에 1923년에 영국의 곡물 수입 53.3%가 캐나다 혼자였습니다. 영국은 저 캐나다 없었으면은 당시에 진짜 다 굶어 뒤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캐나다가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땅은 넓잖아. 어느 정도 농사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도 대영 제국의 식민지로서 자동으로 참전해요. 영국 군대로서 자동 참전합니다. 자치권을 줬고 막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나 법률이나 이런 거 다 줬어도 외교와 군사는 빼놓고 줬기 때문에 자동 참전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1914년에 이때 자원해가지고 이제 보냈대요. 근데 얼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압박을 가합니다. 야, 왜 이렇게 몇 명 안 와 도대체. 빨리 안 보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가던 1918년 징병제를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자치 영국령 캐나다 정부가. 그러자마자 막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군대 안 가려고. 내가 도대체 가본 적도 없고 도대체 살아보지도 않고 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나 살던 유럽이랑 그런 데를 내가 왜 가가지고 뒤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특히 퀘벡주에서 폭동이 제일 컸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가장 많이 쓰고 프랑스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퀘벡이죠. 북아메리카 식민지도 프랑스 거였는데 영국한테 빼앗긴 데가 퀘벡입니다. 자기들 조상이 영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들이에요. 근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터졌답니다. 그리고 징병을 한대요. 프랑스계인데 영국으로 가달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얘네들하고 이제 싸우래.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조상도 영국인도 아니고 내가 영국을 가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영국의 군대로서 징병을 한대. 가고 싶겠냐고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퀘벡에서 폭동이 가장 크게 일어났대 저때. 어찌되었든 폭동이 진압이 돼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에서만 군인이 무려 62만 명이 동원됩니다. 전체 인구 800만 캐나다에서 62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전체 인구 8%가 동원된 거예요. 5,100만 명의 남한 대한민국 인구의 8%는 408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동원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젊은 남자들 62만 명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20대랑 30대만 다 합하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317만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엄청나게 많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 408만 명이라 그랬어. 뭐 데려갈 만하네. 이 1317만 명 중에 남자만 685만 명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8% 몇 명이라 그랬어? 408만 명이라 그랬죠? 2030에서 685만 명 중에 408만 명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데려간 거야. 캐나다에서 당시에 거의 다 끌고 간 게 진짜. 그렇게 1차 세계대전에 캐나다 군대가 62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2만 명의 대부분은 2030 세대였고 그 중에서 6만 7천 명이 죽었고 17만 3천 명이 장애를 겪게 되거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유증이 생깁니다. 1차 대전 이후는요, 캐나다라는 나라한테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젊은 남성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장애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겨서 노동력이 급감합니다.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저게. 그러면서 이제 젊은 2030 남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여성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성도 노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어거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서양 국가들도 옛날에는 노답이었어요. 여자들이 뭐 무슨 투표를
뭘 하느냐. 여자들이 집에서나 있지. 이제 그런 시대였어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캐나다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인권이 갑작스럽게 캐나다에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서 여성 인권의 필요성이 오프콜스 돼가지고 상승된 게 아니라 나라 꼴이 원체 개판이 났고 노동력도 개판이 나서 동시에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니까 이런 수순이 밟힌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이 생기고 사회 진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동시에 당시 캐나다의 정치꾼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1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이제 느낀 거야. 영국이 1차 대전 터졌다고 지들 멋대로 징병해가고 이런 꼬라지 보니까 그 이후에 노동력도 개판나고 나라꼴 개판나는 걸 보니까 이거 영국이랑 각을 세워놔야 된다 지금. 선을 딱 그어놓고 영국이랑 우리는 별개의 나라로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쟁 한번 끝났다고 나라에 노동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개판나고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1차 대전 끝나면 이제 승전국들이랑 패전국들이 사인을 하죠.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사인하려고 모여. 이때 캐나다 대표가 따로 갑니다. 영국이 이제 놀란 거야. 아니 웬일이세요? 영국 대표 입장에선 제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캐나다 아니고 뭐 당연히 영국이니까 영국 대표만 가면 된다고 본 거지. 아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도 따로 서명해야겠습니다. 당신네들하고 이제 선을 긋고 살아야겠어요. 그러자마자 영국 입장에선 우리가 배상 받아서 니네 논아줄게. 다 같이 우리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잘 갈 건데 왜 이래? 아니 뭘 따로 가? 근데 이거 영국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시 캐나다의 요구를. 캐나다가 대놓고 얘기했거든. 우리도 국가로서 따로 가야겠어. 정치구 아니고 국제정치 외교 군사까지도 우린 따로 가야겠어. 니네 이번에 1차 대전에서 62만 명 동원해가지고 지금 노동력 개판 났는데 본국에서 뭐 해줄 건데? 안 해줄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면서 니네만 사인을 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예 갈라져 줘? 그래 버리니까 영국이 같이 사인합시다. 우리 같은 영국 연방으로서 함께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다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렇게 1927년부터 정말 쏜살같이 미국의 대사관을 설치해요. 캐나다 대사관을 아예 각자 가는 거죠. 영국의 캐나다 대사관이 미국에 있었던 건데 캐나다만의 미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이 설치가 된 거죠 이제. 껍데기만 영국 연방으로 가는 거지 각자 가는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캐나다가 참전하냐 안 하냐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했을까?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 방금 전에 참전해가지고 개털됐다더니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전을 했을까요? 영국이 이제 안 부르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평화 위협을 막기 위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소리죠. 원래 근데 저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구라를 쳐. 그럴듯한 말해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어떠한 나라든 똑같아 저건. 그냥 명분만 얘기하는 거야 저건. 왜 참전을 했냐 캐나다가. 이건 지금 학자들도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캐나다가 우리 이래서 참전했다고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지가 않아요. 당시 캐나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캐나다의 당시 입장이 뭐야. 영국한테서 아예 갈라져서 독립국가로서 가고 싶어 하던 나라입니다. 일단 그건 오케이야. 그리고 그건 캐나다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야. 중요한 거는 미국이든 스페인이든 러시아든 어떠한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캐나다 저기 영국 식민지 아니야? 쟤네는 왜 대표가 따로 왜 오냐?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들이 캐나다라는 곳을 영국의 식민지 지역이 아닌 아예 별개의 국가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거 중에 전쟁 참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 전쟁에 참전해서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그 이긴 나라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죠. 배상 목록에 들어가게 되죠. 전쟁 기여 국가로도 들어가게 되죠. 존재감 부각되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참전해가지고 이기기만 하면은. 게다가 캐나다 입장에서는 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는 알 바가 아닌 거야. 솔직한 얘기로. 당시에 무슨 ICBM이 있어가지고 막 쏴갈겨가지고 여기로 뭐 날라올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여기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서 이득 볼 거 여러 가지 보자 이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작가진들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참전을 했을 것이다로 정리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학자들도 의견이 다 분분해요. 자유롭게 그냥 생각해 보시죠 뭐. 캐나다가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개이득 본 게 있어. 당시 여기서 곡물 식량이 지금 재배가 됩니까? 3분 카레라도 만들 수가 있어 여기서? 무기도 제대로 공급이 되겠어요? 맨날 총포탄이 날라오는 개 난리가 난 유럽에서 보급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가 죽어라 그런 거를 찍어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은 거야. 2차 세계대전 내내. 무기도 팔고 식량도 팔고. 전쟁이 일어난 당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총포탄이 터지는 지역은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기에 너무나 적절했던 거죠.
진짜. 캐나다도 많이 팔았어요. 2차 대전 때 진짜 많이 팔았대. 엄청난 호황기였다 그러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아마 참전을 했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가 62만 명이나 참전시켰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아까 앞서서.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110만 명 참전시킵니다. 더 많이 참전시켜요. 1940년대 캐나다 전체 인구가 1150만 명이었어요. 1150만 명 중에 110만 명 참전시켰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전체 인구의 10%니까 10% 정도네. 남자들로만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1150만 명 중에 남성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절반이라고 칩시다. 남성 550만 명 중에 110만 명 참전시켰다는 건 엄청난 거야. 영끌에서 보냈단 얘기야. 물론 저 110만 명이 전부 다 유럽 본토에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는 좀 아니겠죠. 110만 명 중에는 예비로 이제 있고, 그리고 캐나다 본토에서 이 군수물품을 관리하거나 이제 그런 인력도 있었을 것이고, 수송에 관련된 인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인원이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많이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캐나다의 당시 여론도 대박이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의 전쟁 포스터인데, 우리 위대한 캐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합니다. 캐나다가 당시에 국민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저 2차 대전 참전을. 전체 국민 3분의 2가 찬성을 해요. 당시 분위기상 우리 캐나다가 독립국으로서 캐나다가 저 나쁜 나치 독일을 막아내고 캐나다의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과 별개의 캐나다고 별개의 캐나다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가 또 터졌다고 봤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당시에. 자,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뒤였던 47년의 캐나다 시민권이 단독으로 생깁니다. 원래는 영국의 시민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영국인이지만 캐나다인이야 라는 시민권이었어. 요런 식이야. 어떻게든 영국이랑 엮여있던 거죠. 근데 이제 47년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아예 그냥 캐나다인이다 로 가요. 뉴펀들랜드 보이시죠? 요 지역이 원래는 캐나다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이 이 전체 지역을 캐나다로 불렀는데 뉴펀들랜드 자기들만 우리는 영국령 뉴펀들랜드야 라는 뽕이 있었어. 그러니까 둘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건 맞는데 자기들만 갈라져 있던 뽕이 있었어. 그래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갈라져 있었어, 저 양반들이.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캐나다로 편입이 되고 지금의 영국과 구별된 국가의 캐나다로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캐나다가 엄청난 번영의 국가였습니다. 전쟁 물자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했어요. 미국도 이때 돈을 오지게 벌었죠. 원래는 캐나다가 독립 이전만 해도 당연스럽게 연방 중앙정부가 힘이 그렇게 막강한 국가가 아니었어. 연방정부가 따로 있지만 주정부가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돈 싹 다 걷어들여가지고 세수가 쌓여있는 정부는 주정부가 아니었어요. 연방정부였던 거야. 각 주별로 따로 놀긴 노나 연방정부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사바사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들이 못 갚치는 거예요. 연방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1950, 70년대 계속해서 한 20, 30년 동안 계속 확대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정부들도 못 갚쳐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복지정책 하는 거 저희 주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캐나다는 언제 독립한 건가요? 자, 언제로 봐야 돼? 아무 부질없는 얘기야 이게. 솔직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고, 독립이라고 하는 게 언제 됐다를 딱 정하기보다 이런 과정으로 독립이 이루어졌구나. 캐나다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성역화가 돼서 독립운동가가 일제로부터 맞서 싸우고 이런 독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편에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갑분싸긴 한데요, 퀘벡주가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